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에게 음료권을 드리려고 해요. 네, 만약에 오늘 드셨으면 다음에 또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양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에 또 사용하시면 돼요. 아버님들 가위바위보, 또 옆 사람을 보셔야 되거든요. 뒷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님들 뒷센분이 누구신지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네, 보자기 두 분 나오셨어요? 네, 지용이 아버님과 이빈이 아버님. 네. 가위바위보에서 100% 네. 이기셨네요, 이빈이 아버님. 네. 음료권 2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상관없어요. 너무 좋으시죠? 네, 이번에는 어머님들 하시겠습니다. 어머님들 음료 제한 없어요. 빙수 드셔도 돼요. 타격.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머님들만. 네. 가위바위보! 네,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오래 걸려요. 가위바위보! 오! 보자기 옮겨주시고. 네. 특별히 이 어머님들은 인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 분을 뽑을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음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상관없고요. 음료권 뭐죠? 두 잔. 빙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빙수는요 사이즈가 제한을 받습니다. 네, 스몰 사이즈. 네. 네. 좀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항상 브레인 힐링 캠프를 하고 또 수료식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저희가 열어요. 그래서 클래식의 불모지 그로브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공연을 하는데 제가 2016년도부터 공연을 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매니아층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스텝으로 계신 분들이 13분이세요. 13분들은 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장점은 아이들이랑 눈앞에서 악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악기 연주하는 모습 다 관찰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기억이 남고 아이들이 다 음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이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것은 메달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금메달, 저희가 이제 온 친구들만 금메달을 시상하는데, 저희 아들도 여기에 이제 수료식에 항상 왔던 터라 금메달이 집에 5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자랑도 하고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메달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캠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훈련했던 것, 또 밥 먹기 싫었는데 편식을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랑 같이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유익하고 또 부모님들도 유익하고 이제 그런 행사를 이제 만들어 보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일단 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통합 예술 심리 상담사 문혜민입니다. 콩나무 아트 원장으로 있어요. 근데 콩나무 아트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이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음악 작업도 하다 보니까 작사 작곡도 하게 되고 또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되니까 또 문화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직업이 직업일 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 직업이 한두 개 그 정도이겠지만 저는 여러 개이지만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자발성을 기르는 성장의 노하우.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잔소리를 안 하시면 자발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놔두질 않죠. 학습지 해야지. 또 밀렸잖아. 일기 썼어? 이렇게 물어보고. 일단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먼저 믿지 못하고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발성을 기르는 성장의 노하우를 진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마음을 좀 정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녀 양육이 여기서 안 힘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장 자녀 양육이 어려운가 살펴보자면 사실 그 아이가 나의 부족한 점을 혹은 내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닮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토론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토론을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님 대표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다른데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진아 선생님이고요. 여기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인데 또 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부모가 되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떤 내용인지 자기소개 조금만 아이들 위주로 해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아라고 하고요. 8살, 12살, 8살 남자아이, 12살 여자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소리를 내고 잘 안 들리죠? 네, 그냥 저는 이제 부모가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 육아 자존감이 엄청 낮은 채로 사실 여기 처음에 왔었는데, 지금도 스트레스가 이제 없다고 많이 감소되긴 했지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도 제 옆에 아들이 오늘 안 떨어지겠다고 해서 이제 저쪽으로 안 가고 저랑 같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엄마로서 내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아이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거래? 아니 뭐라고 하죠? 막 의견 조율? 네네 의견 조율이 가장 많아요. 그게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자기 실현 쪽으로 원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맞벌이 이제 어머님들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네. 어머님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좋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게 좀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이제 많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습관은 아이들을 서브하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라도 좀 저의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안한 마음.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되면 오늘도 제가 그냥 오기 싫다는 것을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가 안 들어가는구나. 네, 친구도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도 안 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미리 깊이 양해를 못 구하긴 했어요. 첫째 아이는 구했는데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 동의를 구했죠. 근데 둘째는 조금 제가 소홀하게 그냥 따라오겠거니 이런 일 되게 많죠. 네, 맞아요. 교육도 아이한테 좋은 거니까 오늘 교육 뭐 맞아요. 엄마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완아 미안해 시완이 이름 얘기할게. 시완이는 싫다고 된 거야. 그러면은 아이의 자발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고민이 엄마로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일단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거. 제가 100% 1000% 공감해요. 여기 미안해라는 얘기를 맨날 미안해 미안해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미안한 마음 다 있죠.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우리는 아이한테 미안해. 아이가 좀 크면 미안해하는 마음이 좀 덜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미안함을 넘으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로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미안한 마음에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성애라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자녀한테 미안해하는 마음들이 더 클 거예요. 모성애가 이제 부성애는 이제 좀 듬직하게 그 넓은 큰 틀에서 이제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모성애는 세밀하고 자잘하게 아이를 지키거든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미안함을 넘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미안한 건지 지호 어머님 어떠세요? 죄책감보다는 그냥 미안해요. 그 정도면 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어머님들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거거든요. 엄마가 오늘 일하니까 밥을 못 차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희 아들 라면 먹였어요. 남편은 오늘 출장에 가서 없고요. 집에서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항상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괜찮아 오늘은 너가 컵라면 먹는 날이야.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맨날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 방학 동안에 밥을 아침에 이렇게 해놔요. 아침에 해놔서 아이가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게 이제 항상 만들어 놓고 오는데 돌봄도 안 가고 뭐 이런 학원도 안 가려는 애예요. 근데 안 가려는 애를 억지로 학원을 이제 교육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희 아이가 자기 주장이 좀 심하게 좀 세요. 그런 아이가 제가 억지로 넣었을 때는 읽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얘를 존중해 주는데 서로 이제 밀당처럼 의견 조율을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은 내가 잘 못해주니까 집에 와서 다른 때 이제 더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잘해주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에 맞벌이 계시는 분들 있으면 제 맞벌이 분들 여기 교육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들을 많이 사줘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를 딱 어린이집에 딱 찾아서 맡겼어. 근데 이제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가다가 슈퍼 앞에서 꼭 멈추잖아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꼭 멈춰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걸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몸으로 때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로 이렇게 조금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어머님들 제가 너무 공감하긴 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임시 남편이거든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이의 마음까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행복해져야, 자녀가 나한테 양보를 조금 해줘야, 아버님들도 좀 이제 아내분들한테 이제 양보를 조금 해줘야 그 다음에 아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소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미안한 마음은 아이가 어릴수록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엄마랑 거의 얘기도 못했어요. 엄마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면 9시 반에 오셨나? 9시에서 9시 반에 오셨고, 항상 방학 동안에 언니랑 있었고, 저는 유치원도 안 갔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계시니까 안에서 이렇게 저 두고 코코블록 하라고 이제 하고 문 잠그고 가시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느라 이제 발달도 느렸는데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나서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엄마랑 이제 같이 지내면서 엄마의 마음이 항상 미안한 거예요. 지금도 엄마는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계속 미안한 거예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연수를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가 돈을 모아서 저한테 100만 원을 봉투에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거 웬 돈이야? 나 돈 필요 없어.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죄책감이 있었대요. 그게, 혜민이 너 산후조리 할 때 내가 못해준 게 마음에 남았어. 그때 엄마가 돈 버느라 바빠서 너 애 낳는데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그랬던, 눈물 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엄마가 100만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딱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엄마 나 돈 있어 하고 이렇게 거절했는데, 거절하다 보니까 엄마 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 못 해준 게 나 한이었어. 미안했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은 제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받고서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 마음 아니까. 이거 풀려가지고 다시 드려야 되겠다. 조금만 쓰고.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들은 잘 못 느끼실 그 자잘한 미안함, 그런 짠한 마음이요. 여성들한테는 너무 많아요. 아내들한테 엄마로서 그 모성애가 깊기 때문에 깊게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 제 얘기도 좀 풀었어요. 자, 이제 아빠들 대표 중에 누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먼저 발표하실 분 계세요? 자발적으로 손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유빈이 아버님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패널을 모셨습니다. 아버님 대표로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시원이 아버님. 저는 7살 남자아이랑 4살 여자아이를 지금 중양육자 입장에서 키우고 있는 최현상이라고 합니다. 주 양육자라 하면 제가 집에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를 놀이터에서 계속 놀리면서 키우고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고 이렇게 노신 분들은 다 한 번쯤 얼굴 익으시죠? 저번에 유빈이 아버님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이 그렇죠?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섬세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쪽 콩나무에서 일도 하고 있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부터 그리고 여기 와서 콩나무에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리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저도 쉬고 싶고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것도 힘든데 또 아이들이 와서 또 놀아달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잔뜩 이제 일하고 와서 지친 상태로 몸을 끌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들이 또 아이를 맡길 때 그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은 살짝만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감사해요. 아내가 나한테 아이들을 다 떠넘겼을 때 그때는 이제 공포심도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나 혼자 아이들을 한번 6시간 이상 돌본 적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있고 안 되신 분들은 더 오랫동안 돌보신 건가요? 1박 2일로? 네네.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네,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 못 나왔던 거 있지만 또 지금 같이 남자들 네. 네. 좋은 친구도 있고 체력적으로는 거의 고갈을 그렇구나. 괜찮으셨어요. 내 아이니까 뭐 힘들게 네. 혹시 아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심리가 다 작용을 할 거예요. 내 아이니까. 왜냐면 내가 많이 못 놀아줬으니까 오랜만에 딱 만나면 많이 못 놀아준 것만큼 시간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솟아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지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한두 시간이면 이제 화가 폭발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우는 소리,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못 견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름질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또 놀래는 거예요. 놀래고 누구한테 이게 또 이렇게 짜증내냐면 동생한테 풀어요. 동생한테. 그쵸? 아니면 이제 엄마, 그러니까 외동인 경우는 엄마한테 그러지. 아빠 눈치 보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 유빈이 아버님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나요? 좋은 방법이에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놔버리는 거. 놓아버림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맞아요. 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서 놓냐면 아버님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TV 앞에 슈퍼 앞에 자신을 놔버리는 아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놨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빛으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빛. 네, 모니터 이렇게 화면으로 빛을 보면서 이제 충전하시면 돼요. 그쵸? 네. 지훈이 아버님 공감 안 하세요? 공감합니다. 네, 아무런 그 표정 변화가 없으셔서요. 일단 우리 아내들은 그런 걸 딱 봤을 때 또 스팀이 올라가잖아요. 왜? 소파 앞에서 나는 막 설거지하고 힘든데 소파 앞에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너무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극한 공감을 하시네요. 전 반대예요. 신랑이 쉬는데 신랑이 다 네. 도와서 저는 소파에서 TV 보고 있어요. 아, 네. 왜 그러세요? 네. 아마 그 증상은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또 마인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계속 달달 볶인 거예요. 그러면은
빛 앞에 충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예방하려면 배우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모습을 서로 관찰하면 힘드시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서로 협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협상을 만약에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삶이 아이가 혹은 남편 또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짜증, 뭐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즉각 알아차리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럼 내가 어떤 자아의 어떤 뜻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나의 계획, 나의 의도성, 강력하게. 아이들은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성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버님이 생각할 때 아이를 혹은 뭐 아내를 생각할 때 아이가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아내가 나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돌아오면 극한 분노가 올라와요. 누가 이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자신을 TV 앞에 놔버린 사람만이 왜 화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큰 소란이 일어나면서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걸 안 하시려고 TV 앞에 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싸울 부분도 크게 싸울 부분도 좀 예방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얘기하고 맞춰야 돼요. 내 뜻들을. 아내의 생각과 남편분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 협의를 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우리 놓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하면서 대상이 되어주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단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예요. 네, 여기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를 듣다가 음악도 듣는 구조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힐링시켜줄 아토라는 앙상블 팀을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은요 2017년 창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016년도에 아토의 대표이신 첼리스트 조동근 선생님이랑 제가 이 카페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같이 즉흥 연주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음악으로 이제 좀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음악이 강의를 많이 해도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음악이 주는 그 위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토분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토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춰주겠습니다. 우리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 앉으실 때까지 박수를 계속 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맞죠?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연주를 딱 듣다가요, 바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좀 쉬었다가 또 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당황한 적이 한 번 있어서 확인을 한 번 했어요. 그 음악을 좀 들으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좀 풀리죠? 네, 선생님도 풀리시고. 네. 연주자는 이제 긴장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 생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치유 그림 같은 색채로 우리가 힐링하는 것보다 소리로 힐링하고 소리로 안정되는 요소들이 효과가 그림에 비하면 한 7배 정도 높아요. 소리를 들으면 바로 세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로 인해서 저희 이제 몸과 마음이 주파수 때가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잘 나는 이유 아세요? 화가 막 감정이 막 계속 이렇게 씩씩거리고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보면 숨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빠른 거예요. 호흡이 빠르다는 건 주파수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으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승질이 나고 또 이렇게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버럭버럭 이렇게 아이를 잡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파수를 낮출 수 있는 음악을 들으시던지, 아니면 자연에 가시던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테라스에서 차를 하시러 한잔 하시고 오시던지, 차를 나누거나 하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음악이 수상음악이라 왕이 뱃놀이를 하면서 들었던, 힐링했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렇게 힐링하시라고 저희 아토라는 팀이 이제 훌륭한 연주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잔소리와 훈육의 차이점 있어요. 여기에서 잔소리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변한 친구가 있다 하는 경우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도 다 아이요. 네, 대표적으로 두 분이 이제 키우시죠. 잔소리로 아이는 네, 아버님이시구나.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선생님? 12살, 10살, 7살입니다. 무거워. 트래블스처럼 무겁네요. 네, 아이가 3명이면 더하죠? 더 시끄럽잖아요, 집안이. 안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 앞에서 연주 한번 하시면 낮아지겠어요. 주파수가. 왜냐면 소리가 이제 낮으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겠죠. 왜? 귀를 닫으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능력이 있어요. 소리를 흘려보내요. 다르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전략을 갖고 계시나요? 내려놓기. 내가 먼저 그냥 행동을 좀 보여줘. 말보다. 네, 말보다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자. 그런데 아이가 엄마만 하고, 엄마만 시키고, 아이가 안 하는 경우 많아요. 많죠. 네. 훈육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을 알면 놓으면 돼요. 아이를 믿어주면 돼요. 훈육이 안 된 아이들은 대략 몇 살일까요? 초등학생들이 알 거 다 알아요. 그러면 훨씬 더 네. 취약 전. 네네,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포인트는요, 사회생활이에요. 집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바람직하게 행동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사회생활 처음 하는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네, 만 3세? 더 낮아요. 어린이집 빨리 보내면 더. 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21개월 때 갔어요. 그때 이제 예절도 배우고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집에서도 훈육이 들어가겠죠. 왜 사회생활 하는데 누구와 하냐면 가족과.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핵가족 시대가 많이 핵가족 시대니까 그러면 이제 조부모님께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예절도 배우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가 언젠가 4살 땐가 5살 땐가 저희 아버님 머리를 확 잡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놀란 것보다 아버님한테 더 놀랐어요. 아버님이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앉아. 화를 안 내. 그리고 껄껄 웃어요.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는 조부모님 만나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어오르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머리 만져도 안 때리는구나, 안 혼나는 거구나 하면서 아이가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버님이 안 혼내서 제가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질질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도령님 방에 딱 들어가서 아이를 잡았죠. 근데 아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 혼란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괜찮았는데 왜 엄마가 그래?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훈육은요, 매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저는 들었는데. 네, 매를 드는 것이 훈육이다. 매로 잡아야 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완전 잡는 것보다 필요한.
네. 그러면은 적당히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시겠어요? 두 분, 세 분. 네, 내려놓고 계시고요. 굳이 매를 들일 필요는 없다. 존중하면 된다. 아이를 설득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존중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매를 잘 안 들죠. 근데 반드시 자녀는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 매로 다스려야 돼요. 머리가 크기 전에. 머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몸을 습관을 들여놔요. 할 수 있는 게 매. 사랑의 매가 집에 있어요. 근데 일단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 사회는 더 엄격해서 반드시 이제 사랑의 매가 있는 문화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존중으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를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매도 또 다르잖아요. 매를 대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경우는 때리지 말아야 되죠. 왜?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매로 이렇게 습관을 고쳐놓으면 아이가 더 경계하고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엄마가 그때 나 때렸잖아. 삼촌방에서 이런 경우 아이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그게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충격적인 일 당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설거지하다가 욕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맴돌아요. 그러면 그거를 즉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아이들은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유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뱉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나 두고 어디 갔잖아. 엄마가 그때 나 삼촌방에서 때렸잖아. 근데 이제 얘가 잘못한 건 기억은 못하고 맞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왜? 쇼크 받았기 때문에. 쇼크 받아서. 그럴 때는 아이 성품을 이해하면서 즉시 훈육하고 체벌하고 바로 안아주셔야 돼요. 즉시. 한참 1시간 뒤에 안으면 이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벌레가 파리떼가 막 보여요. 상처가 났으니까. 상처난 곳에 그 상처의 냄새를 맡고 나쁜 생각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즉시 케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육기 전에 이제 좀 매를 듣는 편인데, 아이 기질에 따라서는 존중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 대신 친절하게 말하면 될까요? 그때는 훈육할 때는 엄격하게. 톤 아시죠? 톤.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속상하실까요? 가장 우리 아이가 마음에 말을 좀 안 듣는 경우 혹시 있으세요? 생활 습관. 형제들끼리 싸울 때. 그때는 형제들이 싸우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그만! 이렇게 해서 바짝 아이를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만! 바짝! 이렇게. 그게 화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더 자극이 이제 엄마의 이제 눈. 그러니까 소리로 한번 자극을 주고 눈빛을 보면 친절한 눈빛을 안 돼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거든 하는 눈빛도 안 돼요. 냉정하게. 아버님들이 그런 거 잘하시죠? 김민희 아버님 잘하시죠? 아니에요?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아빠랑 시간을 많이 못 놀면 그렇게 예쁘거든요. 또. 지미 아버님? 네. 눈빛 어떠세요? 아이 잡을 때? 네. 하지만 눈을 이제 이렇게 위를 향하셨죠? 눈을 지그시
아이 눈을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그쵸? 네, 눈으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아버님 잘하세요? 네. 그림 봤어요? 다행히 아버님의 그림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눈을 이제 냉정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 무표정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어머니 봤는데 지웅이 어머님 눈빛이에요, 그거. 네, 네,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웃음이 안 나오는데 이제 가상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니까 웃음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웃으시면 안 되고요. 아주 진지하게, 엄격하게, 아주 짧게 한마디만. 그리고 이제 애가 싸운다. 펀쳐! 하면서 주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니?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첫째부터 얘기하게끔 하는 게 좋은데 둘째가 막 울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첫째가 뭐 얘기하고 첫째가 울고 있다. 그러면 둘째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듣는 거예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껴든다. 꼭 껴들죠, 아이들이. 그러면은 제압을 하셔야 돼요. 껴드는 거. 지금 동생이 말하는 순서거든? 말 하고 얘기 듣고 또 이제 상대한테 불리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그럴 때는 또 껴들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러면서 이제 껴들잖아요. 그때 또 그만. 지금은 형이 말하는 시간이잖아. 이렇게. 그럼 아이가 억울해하지 않죠. 왜? 한 번씩 당했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때 아버님이 다 조율해서 생각을 아이 감정 상황 파악을 좀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페이크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어요. 속여요. 반드시.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진실한 눈은 아이들이 이렇게 빤히 보면 보이거든요. 분별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스트레스가 높으시면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 첫째 편을 들어줘. 아니면 둘째 편을 들어줘. 그렇게 돼요. 아니면 아이가 혼자면 아이와 갈등이 있었던 어떤 뭐 다른 아이 편을 들어준다든가 내 아이 편을 못 들어주고 아니면 우리 아이 쪽 편만 든다. 그러니까 서로 양방향에서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동차 보험 그거 사고 났을 때처럼 과실을 따지시는 거예요. 아 얘가 70%면 이쪽은 30%면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조율을 하시면 돼요. 훈육은요 반드시 한 번만. 그리고 어머님들이 훈육에 그런 원리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맞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너도 때려. 이런 얘기 혹시 하시나요? 아버님들? 너도 때려. 이렇게 사내가 무슨 맞고 오면 남자애 너가 한 대 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부모 상담하다가. 근데 이제 착한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거를 이제 용납하지 않죠. 폭력은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 된다. 저도 그쪽이에요. 폭력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 힘이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지 않게 막으셔야 되는데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발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뭔가 지혜를 분별하도록 아이의 사고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깨이지 않고 감정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면요 게임 끝난 거예요. 계속 복수 혈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명예를 좀 얻는 쪽, 나중에 이제 자기 관리, 감정 조절을 잘 해낸 것.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어떤 보상이 있었다. 이런 쪽까지 멀리 보면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방법으로든 폭력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매번 계속 하는데 잔소리를 내가 하는 만큼 내공을 한번 길러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내공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잔소리 하지 않고 아이가 한 번 말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있어요. 일단 음악을 듣고 이게 어떤 음악이냐면 그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이에요. 안토는 특별히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네, 그런 색깔이 있는 팀이고, 그래서 클래식은 부모님, 재즈는 우리 아이들 통통 튀고 어디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아이들이 이제 지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먼저 음악으로 힐링하시고 그 다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주세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떨림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떠세요? 호흡이 다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 자리에 있다가 여기 자리로 오니까 이 주파수, 그 진동파가요, 가슴에 팡팡팡팡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갈등의 연속인 이 재즈 음악의 특징이 갈등이잖아요. 불협화음에 아이들 막 언성 높이시고 또 아이들 혼내다가 또 부부싸움 때. 그래요. 그쵸?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다시. 근데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이 클래식 선율이 딱 진행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힐링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휴식하고 계신가요? 휴식을 제대로 하면요, 아이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 바가지 긁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린 잔소리 하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한마디 말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자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든 성격, 기질, 모든 걸 통틀어서 자아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로서의 자아가 있고 또 개인의 자아가 또 있어요. 엄마로서 아까 그 지호 어머님이었던 분이 이제 엄마로서 막 얘기를 하시고 개인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아가 달라요. 개인의 자아는 나는 성취를 해야 되는 거.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날려보고 싶고 내 힘으로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승진도 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또 엄마로서의 자아가 또 분열되어 있어요. 엄마의 자아는 무조건 아이를 돌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거죠. 자아가 약하다는 거죠.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클래식 음악처럼 소리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소리를. 솔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받쳐주시는 악기들이 있는 것처럼 계속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나와 소통이 잘 되면 아이를 잘 다독이고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소통이 잘 되면 내 자아가 자존감이 향상이 돼요.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엄마로서의 자존감이 뭐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자존감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점수. 네. 아이를 밥을 못 차려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못 재워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어제 출장 갔다 와서 어제 왔거든요. 4박 5일 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로서도 좀 점수가 낮고 아이 엄마로서도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저는 제 점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나는 엄마로서 몇 점일까? 보니까 한 30, 40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제가 이 점수를